안녕하세요. 김지현입니다. 스마트폰 이후 사물인터넷, 그리고 빅데이터, 인공지능의 기술로 인하여 산업 간 경계가 붕괴되는 산업의 구조적인 변화가 정말 더 빨리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4차 산업혁명의 결과, 즉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술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전통 굴뚝기업의 비즈니스 도메인이던 제조업, 금융업, 유통업, 서비스업, 미디어업, 마케팅업, 그리고 또 의료와 농수산, 임업 등 산업 전반이 보다 효율화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산업 영역에 있던 기업이 아닌 전혀 다른 산업에 속한 기업이 IT 기술을 기반으로 다른 산업의 혁신을 추진하는 그런 것이 바로 저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혁신에 적극 나서는 기업의 변화 관리를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내는 IT 기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물인터넷은 주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장에 있는 로봇 혹은 우리가 몰고 다니는 자동차, 손목에 찬 시계나 웨어러블 디바이스들, 혹은 집안에 있던 가전기기나 로봇 청소기, 거리에 있는 가로등과 CCTV, 하늘을 떠다니는 비행기와 드론, 또 농사를 짓는 트랙터,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바로 사물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스마트폰이 인터넷에 연결되면서 엄청난 데이터가 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고 있죠. 이처럼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 또한 다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게 됩니다. 데이터를 송수신하기 위해서는 우선 데이터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예를 들어보죠. 손목에 찬 시계가 심박수를 측정하고 또 얼마나 우리가 걸었는지 걸음수를 측정하려면 그것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필요합니다. 센서가 그러한 정보를 측정한 후에는 그것을 디지털로 변환해서 그걸 데이터화해서 전송하는 것이 바로 센서 네트워크입니다. 전송된 데이터는 서버의 특정한 공간에 쌓여서 축적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다양한 형태로 분석해서 시계 혹은 다른 스마트폰이나 혹은 웹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로서 가공되어서 서비스로 전달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사물인터넷의 전체 모습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되기 전의 사물들은 무엇인가 측정한 후에 그 결과를 화면 등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알려준 후에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사물인터넷은 측정된 데이터를 인터넷으로 전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축적하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부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예를 들어보죠. 킨사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에서는 스마트 체온계를 만듭니다. 이 스마트 체온계는 체온을 잰 후에 그 내용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앱을 통해서 확인되겠죠. 기존의 체온계는 체온계 LCD에 표시된 숫자만 딱 보고 체온을 확인할 수 있었죠. 하지만 킨사 체온계는 이 숫자를 스마트폰의 킨사 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하지만 기존과는 다르죠. 단지 숫자만 표시되는 게 아닙니다. 그동안 측정한 체온이 날짜, 시간 이런 거와 함께 상세하게 서버에 기록되기 때문에 현재 체온은 과거 쟀던 체온과 대비해서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예를 들면 37도다. 아예 지금 체온이 이렇게 표시만 하지 않고 어젯밤, 그리고 오늘 새벽, 그리고 오늘 오전 이렇게 됐던 체온의 변화를 통해서 볼 때 지금 이 37도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려줍니다. 사실 우리가 체온을 잰 이후에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체온이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지식인한테 물어보거나 검색하거나 아니면 의사 친구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우리 아이가 아픈데 지금 체온이 37도다. 오전에는 35도였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죠.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인지 약을 먹으면 되는 것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킨사의 스마트 체온계는 다르죠. 굳이 검색하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현재 체온이 어떤 상태인지를 숫자와 함께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주거든요. 더 나아가서 이 스마트 체온계의 앱을 이용하면 체온을 잰 다음에 간단한 메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온을 잴 당시에 어떤 증상이 있었는지, 아이가 체온을 재던 당시에 설사를 했는지, 구토를 했는지, 물을 먹였는지, 물약을 먹였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된 데이터가 아이의 체온 숫자와 함께
주치의나 병원과 공유되면 당연히 진료를 할 때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체온계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데이터를 축적하고 그 데이터가 분석됨으로써 보다 편리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된 것이죠. 테슬라의 전기차도 비슷합니다. 테슬라의 전기차도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거든요. 역시 사물 인터넷 기기입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는 킨사의 스마트 체온계처럼 많은 데이터를 측정하고 축적합니다. 기존의 자동차는 자동차의 동작 상태를 알려주는 계기판이 있죠. 그 계기판 정보 중 일부만 차량 내 블랙박스에 기록되거든요. 하지만 인터넷에 연결된 자동차는 차량 운행에 대한 많은 데이터를 서버에 축적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테슬라의 경우에는 속도 정보, 주행 정보, 배터리의 사용과 충전 이력, 브레이크 정보, 또 웹브라우징, 우리가 테슬라에서 브라우징한 이력들, 내비게이션으로 어디를 갔는지, 어떤 경로를 갔는지, 라디오는 어떤 걸 청취했는지, 어떤 방송을 좋아하는지, 이런 다양한 형태의 정보들이 데이터로 테슬라의 자동차에만 저장되는 게 아니라 서버에도 전송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왜 이런 데이터를 굳이 인터넷을 통해서 취합하고 저장할까요? 구글의 알파고가 바둑에서 인간의 고수를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알파고가 똑똑해서? 당연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알파고가 똑똑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었어요. 인간이 그동안 두었던 수많은 바둑 기보 데이터, 이게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알파고가 학습을 했고, 알파고가 학습한 이후에는 알파고들이 서로 수많은 바둑을 두면서 데이터를 추가로 만들었고, 그래서 알파고가 바둑을 인간보다 더 잘 둘 수 있는 방법을 학습했던 겁니다. 아마존의 알렉사도 비슷합니다. 아마존의 알렉사가 처음 출시된 게 2014년도거든요. 그동안 알렉사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알렉사한테 말을 걸고 질문을 하고, 그러면서 알렉사 서버엔 데이터가 쌓이고, 그렇게 서버에 쌓인 데이터가 알렉사를 더욱더 똑똑하게 그렇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이 쌓은 데이터는 더 나은 사물을 만드는 데 활용됩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쌓은 그런 수많은 자동차 데이터는 향후 출시되는 더 나은 테슬라 전기차를 만드는 데 이용되는 것입니다. 이들 데이터를 통해서 테슬라는 학습을 해서 차량 주변의 사물을 더욱더 자세하게 인식할 수도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상황을 좀 더 빨리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 같은 것들이 더욱 고도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많은 데이터가 쌓이게 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킨사의 스마트 체온계, 커다란 테슬라의 전기차, 이런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면 데이터를 디지털로 축적하고 이것을 인터넷 서버를 통해서 기록하고, 그러면 이렇게 쌓인 빅데이터는 인공지능, 예를 들면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기술과 접목돼서 더욱더 똑똑해지고, 그렇게 똑똑해진 걸 통해서 사물은 더욱더 성능이 개선되고, 그러다 보면 비용도 효율화되고 사용자의 가치에 맞게끔 최적화되고 새로운 비즈니스의 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이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 세 가지 기술을 조합한 프로세스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원천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물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센서가 필요하고 센서 네트워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서버에 쌓인 어마어마한 데이터들이 딥러닝,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기술과 만나서 인공지능이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혁신을 시도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자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가치를 잘 모르거나 데이터를 조합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통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 우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 가지 기술,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이러한 기술들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하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것들이 어떤 것인지, 그들 데이터를 사물 인터넷 기술과 접목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만났을 때 어떠한 사업 효율화가 가능하고 신규 비즈니스에 어떤 것들이 전략적으로 추진 가능한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고찰해보는 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